익시스턴시얼리즘, 실존주의, 이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에 주목하라. 실존주의는 사상의 유파라기보다는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의 철학 전반을 꿰뚫는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이 시기 이전의 철학적 사유는 점점 더 복잡하고 추상적으로 발달해 왔어요. 철학자들은 진리와 본성을 다루는 데 전념한 나머지 인간 존재의 중요성을 나몰라라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19세기 쇠렌 키르케고르와 프리드리히 니체를 비롯해 인간 경험에 새롭게 관심을 기울이는 철학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움직임을 보인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공통주제 가운데 하나는 철학이 이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적 경험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달리 말하자면 실존주의는 삶의 의미와 자기 자신의 발견을 추구하는 철학이에요. 실존주의의 공통주제. 철학자에 따라 실존주의적 사유도 크게 달라지지만 그럼에도 공통되는 여러 주제가 있습니다. 실존주의의 핵심 관념 가운데 하나는 삶의 의미와 자기 자신의 발견은 오직 자유의지, 즉 개인의 책임과 선택으로만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개인. 실존주의는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룹니다.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이 이 우주에 던져진 존재이므로 궁극적 실제는 의식이 아니라 이 세계에 살아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개인이므로 그가 현재 살아가는 삶으로서 정의되어야 한다는 거죠. 개인만의 고유한 의식을 통해 가치관과 목적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선택.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삶에서 선택들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와 가치관이 인간을 지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개인의 선택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유한 것으로 외부의 힘이나 사회가 아니라 개인의 전망과 신념, 경험에 기반하지요. 사람들은 그러한 선택을 바탕으로 자기가 누구이고 무엇인지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부와 명예, 쾌락 같은 욕망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한 욕망들이 좋은 삶을 살게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책임이라는 개념은 실존주의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결정을 내리는 건 순전히 개인에게 달린 일이지만 그러한 결정에는 나름의 결과와 스트레스가 따르게 마련이죠. 그렇지만 개인이 자신의 본성과 맞서 싸우는 바로 그런 순간에 그는 최선의 상태에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내리는 선택들이 우리의 본성을 결정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부자연스럽고 비합리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안. 실존주의자들은 우리의 실존과 본성에 관한 진실이 삶의 의미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순간들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실존적 위기의 순간들은 불안, 고뇌, 황량한 기분을 불러일으켜요. 그러한 순간들은 우리 모두가 누리는 자유와 독립적 책임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난데없이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존에는 모종의 무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미래를 확신할 수 없다는 뜻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로 만들어지지요.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우주를 이해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 이해와 다른 이야기를 접하면 실존적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한 위기는 우리 삶의 면면을 다시 평가하지 않을 수 없게끔 몰고 가요.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택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것뿐입니다. 진정성. 진정성 있는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자유의지와 참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실존주의에서 진정성 개념은 자기 자신과 화합에 다다르고 그에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로 통해요. 누군가는 자신의 배경이나 개인사가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 정체성과 화합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선택을 해야만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는 책임이 따라야 하죠. 자신의 자유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진정성이 없습니다. 진정성 없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정론 같은 관념을 받아들이거나 선택에 의미가 없다고 믿거나 자신이 내린 선택을 납득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부조리. 부조리는 실존주의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개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존주의에서 곧잘 나오는 주장이 삶에는 이유가 없고 자연에는 설계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과 형이상학이 자연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지만 정말로 설명해준다기보다는 상세하게 기술할 뿐이고 의미나 가치에 대한 통찰을 주지는 않지요. 실존주의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에 다다를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고 봐요. 세계는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 외에 다른 의미란 없습니다. 게다가 개인의 선택은 이성에 기반을 둡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의미를 정말로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으므로 추론은 부조리하고 스스로 선택하면서 살아나가겠다는 결심도 마찬가지로 부조리하죠. 종교와 실존주의. 그리스도교와 유대교 철학자들이 실존주의적인 주제들을 다루긴 했지만 실존주의는 전반적으로 무신론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신론자가 반드시 실존주의자인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실존주의적인 생각에 공감하는 이들이 무신론자인 경우가 많죠. 왜 그런 걸까요? 실존주의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요. 다만 실존주의의 주요 관념과 주제는 가령 완전한 자유라든가 전지전능하며 모든 곳에 존재하고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는 존재 개념과 그냥 잘 맞지 않습니다. 더 높은 존재를 믿는 실존주의자들조차도 종교가 미덥지 않다는 데는 동의하죠. 실존주의는 인간들에게 자기 안에서부터 의미와 목적을 찾고 발견하라고 권하는데 인간을 지배하는 외부의 힘을 믿는다면 그럴 수가 없을 테니까요.